안녕하세요. 세르비아 노비사드에 살고 있는 레일라입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한창이에요. 저도 그래서 밀라노로 휴가를 왔습니다. 한국은 보통 7월 말부터 8월 첫째 주에 휴가를 가장 많이 갔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이곳 세르비아는 이미 7월 초부터 휴가들을 많이 가서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르비아와 한국의 휴가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휴가 일수부터 비용, 그리고 휴가를 즐기는 방식까지 아주 흥미로운 차이점들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법정 최소 연차는 15일로 시작하는데요. 연차가 많이 쌓일수록 늘어나긴 하지만 보통 한국에서는 이 연차를 여름 휴가에 3일에서 4일 정도 쓰고요. 나머지는 필요할 때마다 하루 이틀씩 쪼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길게 써도 주말을 포함해서 일주일 정도 쉬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에요. 반면 세르비아는 노동법상 법정 최소 연차가 20일부터 시작해요. 회사 재량이나 근무 연수에 따라서 25일까지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휴가를 쓰는 방식에 있어요. 세르비아 법에는 아주 독특한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연차를 2번 이상 나눠 사용할 경우에는 첫 번째 휴가는 최소 2주, 즉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일수는 다음에 2월까지 쪼개 쓸 수는 있지만 장시간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르비아 친구들은 여름만 되면 기본 2주에서 길게 한 달씩 통으로 일상에서 사라지는데요. 그럼 그렇게 길게 쉬는 동안 돈은 나오나요? 라는 물음표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당연히 나옵니다. 세르비아 노동법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평소와 같은 급여를 받는데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장기휴가를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도 물론 유급 연차가 보장되지만 바쁜 회사 분위기 때문에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연말에 연차 수당으로 돌려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세르비아에서는 재직 중에는 연차를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돈으로 줄 테니까 일하라는 게 안 되는 거죠. 결국 휴식을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쉬는 문화를 만들어 놓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여름휴가를 쓸 때 아무래도 눈치가 좀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나 다음 주에 일주일 휴가 쓸게요 라고 말하는 것도 은근히 용기가 필요한데요. 여기 세르비아는 그런 눈치가 전혀 없어요. 7월, 8월이 되면 관공서든 일반 회사든 메일 답장에 저는 현재 휴가 중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자동 답장만 걸어두고 다들 사라집니다. 일하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휴가를 갔으니까 당연히 연락이 안 되지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여름이 되면 개인 병원이나 작은 가게들은 휴가 때문에 운영 시간이 달라지거나 며칠씩 문을 닫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여름에 혹시 세르비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한 번씩 들어가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요. 자주 못 가다 보니까 한 번 가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머무르다가 오는데 한 번은 제 남편도 한국에 한 달 동안 휴가를 내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 한국 친구들이 그걸 보고 정말 믿을 수 없어 하더라고요. 어떻게 직장인이 한 달을 통째로 쉬고 해외에 나갈 수가 있냐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휴가가 짧기 때문에 보통은 제주도, 강릉, 속초 같은 국내 여행지를 정말 많이 가고요. 3박 4일로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알차게 다녀오시잖아요. 그런데 세르비아는 내륙국이라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여름휴가라고 하면 무조건 바다가 있는 이웃나라로 많이 가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역시 그리스예요. 차나 버스를 타고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이고 그 외에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같은 바닷가가 있는 곳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한 곳에 숙소를 잡아두고 2주 동안 매일 바다에서 수영하고 태닝하면서 쉬는 게 이들의 전형적인 휴가 패턴이에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은 한 곳을 정해두고 매년 휴가 때마다 똑같은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번에 여기 갔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데, 새로운 데로 한번 가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년 새로운 곳을 찾아서 여행을 가시나요? 아니면 익숙한 나만의 휴양지로 가시나요?
한국에서는 3, 4일 짧고 굵게 가다 보니까 맛집 탐방, 좋은 호텔, 액티비티에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는 단기 집중 소비형이 많잖아요. 반면 세르비아 사람들은 휴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주 호화롭기보다는 가성비 있게 길게 머무는 법을 선택해요. 그리스에서 주방이 있는 숙소를 빌려서 마트에서 장을 봐서 직접 요리해 먹으면서 한 달을 보내기도 하고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근처 그리스나 몬테네그로 등 이웃나라 바닷가에 아예 집을 사서 별장처럼 두고 매년 휴가 때마다 그곳에 가서 한참 동안 머무르다가 오기도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거의 10년간 직장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비록 지금 세르비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나 주변 지인들, 친구들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치열하고 알차게 시간을 쪼개 쓰는 한국식 휴가도 열정적이지만 완전히 일상을 내려놓고 한 달 동안 멈추는 세르비아의 휴가 과정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는 여행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면 세르비아에서는 얼마나 푹 쉬고 왔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휴가에 대한 관점도 많이 궁금한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음에 또 만나요. 비디모세 차오.